자, 그럼 이제 주주총회 시간으로 넘어가서요. 두 분의 매니저와 함께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김민성 매니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많이 추우세요? 네, 오늘 좀 많이 춥습니다. 예, 스튜디오 안이 지금 굉장히 썰렁한데 네. 사실 장 분위기도 오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시작 때만 보더라도 뭐 양시장 계속 뭐 7거래일, 8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출발 좋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후장 보고 깜짝 놀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시 넘어서부터 급락이 나왔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시장에 대한 좀 패닉이 잠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걱정하지 마셔라, 너무 패닉에 동참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아무래도 이제 헤즈볼라 관련된 이제 전쟁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밀리고 거기에 이제 방산주들이 움직이긴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단발적인 모멘텀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큰 이슈로는 이제 금두세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연장이 됐다는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밀렸던 흐름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거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코스닥에 대한 매도세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개인들이 매도하는 물량들을 바닥에서 개인이 받아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패닉세를 이용한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외국인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이 좀 지속적으로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하고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께서는 뭐 이전에 3천 얘기도 하셨고 어쨌든 밸류업이 발표가 되면서 좀 장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어제 저희도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고요.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투자자들, 주주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은 기대보다는 실망 쪽으로 의견이 기우는 것 같아요. 네, 뭐 밸류업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 대부분이 예상이 가능했던 종목들 위주였고 그리고 뭐 저유동성에 가까운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실망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뭔가의 큰 악재가 아닌 단기적인 아까 우리 민성 매니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단기적인 투자 심리가 조금 흔들렸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만약에 지금 돌려 세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지수가 시장이 조금만 돌려 세워주면은 오늘 여러분들 뭐 한 4% 5% 조정 받았던 종목들도 아마 분명히 거래 없이 조정받은 종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다시 지수 돌려 세워줄 때 거래량이 없어도 오늘 떨어진 부분들은 충분히 다 만회할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진짜 관망이 정답이었지 무서워서 겁먹고 던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며칠 내로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히 낙폭, 그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이게 왜 떨어진 건지 정말로 어떻게 떨어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안건은 바로 이겁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지준율, 지급준비율이 인하가 됐고요. 금융시장에 유동성 제공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뭐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고요. 소비재나 비철금속, 또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 막 가파르게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경기가 탄탄하냐 이걸 본다 그러면 의문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실업률이 여전히 워낙 높고요.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중국에서 지금 지준금리도 인하하고 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GDP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거를 딱 끌어올린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끌어올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엔 우리나라랑 거의 근접해 있고 우리나라랑도 무역이란 이런 부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밀접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쪽보다는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함으로써 과연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 거기에 좀 초점을 좀 맞춰본다라면 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뭐 철강주라든가 지금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일부 오늘 불끈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고요. 건설 기계 오늘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쪽으로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본다고 하면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먹거리가
새로운 먹거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경기가 워낙 좋지 않으면서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중국 쪽으로 매출 비중이 큰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좀 미국 향을 보자, 뭐 일본 향을 보자, 동남아를 보자, 남미를 보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간 중국이 살아나면 이들 기업에 다들 뭐 좋은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두 분은 또 어떤 섹터를 주목했을지 이 안에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입니다. 자, 현대 BNG 스틸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좀 나뉘었습니다. 각각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 이번에 지금 현대 BNG 스틸을 좀 집중을 했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주사업은 스테인리스 냉형 강판 예. 이런 제조 그다음에 판매 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매출처가 현대자동차, 기아 이런 데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상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는 걸로 저는 좀 예상이 좀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골라봤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 가지 네. 제 첨언을 좀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 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가격도 낮고 동전주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공시라든가 실적 내용에 이런 부분들의 허위 사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성실 기업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중국 관련해서 만약에 이번에 경기 부양에서 만약에 그런 종목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 중국 기업이면서 국내 상장돼 있는 기업은 건들지 마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종목 코드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목 이름만 봐서는 모르거든요. 종목 코드가 앞자리가 그러니까 총 6자리인데 앞자리가 900으로 시작하는 종목들은 전부 다 중국 주식이 중국 기업이면서 국내 상장한 기업이다. 예. 이런 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장을 볼 때 좀 상승률로 나열해서 한번 시장 분위기를 살필 때도 있는데 네. 이럴 때 보면 말씀해 주신 그런 종목들이 항상 좀 상위권에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워낙 좀 상승률도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지? 한번 투자해 볼까? 단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투자주의 우리 박춘현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은 아모레 퍼시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 네. 퍼시픽 지난 또 2분기 때 실적 쇼크 때문에 워낙 네. 많이 떨어진 기억이 있는데 네. 지금 조금 그래도 회복이 됐죠, 주가는? 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박준현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목 잠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같이 한번 네. 첨언을 드리면은 좋습니다. 차트 보여주시면은 이제 종목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당 70원이에요. 70원이요? 네. 아, 근데 동전도 아니 동전도 안 되는 이제 10원짜리인데 100원도 안 되네요. 그러면서도 상장 폐지가 안 되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저는 사실 아모레 퍼시픽 관련된 주가에서는 크게 뭐 관심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던 게 어닝 쇼크 이후에 급락이 나타났을 예. 때 이때 당시부터 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모레 퍼시픽이 이제 어닝 쇼크가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보게 되니 중국에 대한 매출량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 거기 쇼크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자회사를 통해서 매출액이 북미라든지 유럽 쪽으로는 오히려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잠깐의 쇼크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흘렀을 때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유럽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제 기준에서는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스치면 상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계속해서 보이어서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로 용기를 갖고 접근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다 이제 패닉셀 물량들을 다 이제 소화를 시켜내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돌파에 대한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근데 거기는 우려감이 해소가 되는 구간에서 중국향 매출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대감도 다시 또 한번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어닝쇼크로 우려했던 그런 사항들은 모두가 해소가 됐고 오히려 중국향 매출도 다시 올라가고 유럽이나 미국에 대한 매출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관심 없던 분들은 차트 딱 보면은 블랙 먼데이 때 빠진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네. 8월 7일에 25% 가까운 하락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중국 쪽의 매출 때문에 하락을 했으니까 네. 경기 부양이 되면서 매출이 살아난다 그러면 그걸 또 뛰어넘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는데 두 종목 다 실적에 대한 부담은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들도 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지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대 BNG 스틸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공개되자마자 채팅창이 난리가 났는데요. 먼저 와 움직임이 바이오 같은 철강주 미리 주워둬야지라는 폭등 기대감 올라주셨고요. 또 성림도 빨리 상장하고 같이 가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성림 첨단 산업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 자세한 두 가지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은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지금 차트 보면 윗꼬리도 엄청 길게 달렸는데 지금 들어가기는 위험한 자리인가요?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신규 접근은 어떨지 저희 잠시 뒤에 가격 전략 기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히토류 회수 그리고 재활용 기술 일단 시장이 30년까지 엄청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제 히토류 그리고 재활용까지도 기대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성장 기대되는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는 아모레 퍼시픽 토론방 입장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모레 퍼시픽이었는데 이제는 아모레 파티다라고 올려주셨고요. 또 아래에는 배당 이야기도 있고요. 20만 돌아가야지라는 염원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결국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이야기 나왔는데요. 중국 부양책 덕분에 점점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나아질 거다, 아니다, 아직 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잠시 뒤에 체크해보고요. 두 번째 내용 살펴볼게요. 네, 다이소 입점은 시대의 흐름이다. 세련된 이미지를 깎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중화되고 매출도 늘어나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인디 브랜드 주가 폭등처럼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현대 BNG 스틸 먼저 보면요. 일단 상반기 때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주가가 영 맥을 못 추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등 가능한 자리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반등이 가능하리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현대 BNG 스틸을 오늘 골라봤고요. 예. 지금 이제 중국 부양책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일단 철강주 또 중소형 철강주들이 움직일 수 있고 아까도 지금 아까 우리 그 주주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은 히토류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제가 어느 정도는 조금 예측을 하고 갖고 왔어요. 자,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뭐 지금 전기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까지 어마어마하게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반기를 들 수 있는 게 히토리 쪽이거든요. 희귀 강물 자원 쪽이다. 그렇다면 한번 그쪽이 또 움직일 때마다 현대 BNG 스틸도 한 번씩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예.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다 다졌고요. 23,000원까지 움직이다가 올 초까지는 좋았다가 지금 한 6월을 넘어서면서부터 일부 거의 뭐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락 추세를 만들었는데 이후의 흐름만 여기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다 지어놓고 보여드리면 자, 여기 앞에 8월 달의 저점과 지금 9월 달의 저점을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연결해 보면은 저점끼리 연결하면은 우측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상향 추세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오늘 또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윗꼬리는 좀 달았지만 이게 고점에서 나온 윗꼬리가 아닙니다. 이런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렸다고 하면 위험 신호일 수 있지만 2배 가까이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나왔던 윗꼬리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구나. 자, 앞전에 지금 700만 주, 그다음에 250만 주의 거래량들이 발생했던 종목이라 지금의 거래량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차츰 거래량의 연속성이 이렇게 붙어만 준다면은 저는 지금 이제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하방보다는 상방 쪽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현대 BNG 스틸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아모레 퍼시픽. 이 이름을 잘 지으세요. 아무레 퍼시픽이었다가 아모레 파티였다가 중국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중국 때문에 올라가야지 이런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화장품 쪽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체질 개선하는 시간은 있고 지금 당장 매출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닝 쇼크가 크게 나타났던 건데 이번에 또 중국이 조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GDP 성장률이 뚝 떨어지니까 당황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비컷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경기 부양 정책을 좀 추가적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중국인들 이제 내국민들에 대한 지갑을 열게끔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비 심리 부담을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아모레퍼시픽은 당연히 중국향 매출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추가적으로 50bp를 더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중국도 추가적으로 부양 정책을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우려감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가져갈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더블 체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장에 눈에 보이는 실적보다는 앞으로 얼만큼 성장할 건지 근데 거기에 부합될 수가 있는 게 바로 아모레퍼시픽이기 때문에 향후 연말까지는 기대감이 더욱더 많은 그런 자리라서 지금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분기 때 워낙 또 쇼크가 강했다 보니까 앞으로 좀 기대감이 다시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다가오는 쇼핑 시즌도 있으니까 이에 대한 영향력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가격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이요? 네, 현대 BNG 스틸 일단은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을 제시했던 부분은 뭐냐면 오늘 제가 텐베거에 나오면서 가장 목표가를 적게 잡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네, 자 위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어도 지금 캔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분명히 만약에 지금 사서 만약에 주가가 우상향 한다면요. 대부분의 차트를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여기 부분에서 대부분 팔 거란 말입니다. 차익 실현할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들이 주식은 남들이 팔 때 좀 같이 팔아주고 남들이 살 때 같이 사주면은 특별하게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 부위에는 지금 최근에 굳혔던 이 쌍바닥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이탈하면은 당분간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12,200원이거든요. 최저점이.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은 1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2,000원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아까 이제 우리 주주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때문에 이제 무너졌던 거 중국 때문에 다시 올라가야 되는 원위치 가격 이제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텐베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또 리셋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체크를 못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대를 목표가로 잡으시되 일단은 18만 원대에 오면은 이제 이거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전략적으로 리스크를 줄여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쭉 올라가기보다는 앞전에서도 이제 61선을 터치하고 한번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또 201선에 대해서 121선을 터치하고 약간 윗꼬리를 남기는 모습인데 소폭 조정을 받다가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더 눌림에 응용을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편입은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바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대 라인으로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패닉셀보다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려감이 더 커질 수 있고 이제 패닉셀이 더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리스크를 줄여가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1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경기 부양과 관련된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